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R&D 예산 1조 깎고 지방도로세 23조 깎으면서 부동산 PF에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꼬라박으려? 그 R&D에는 재정 지원 자금이고요. 이거는 금융 자금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으로 비교하시는 거는 제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서민들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네, 하여튼 뭐 항상 운영하겠습니다. 네, 항상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22조 저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 안에는 결국 저 숫자 때문에 여기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그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렇게 분류해가지고 대기업과 아니다 그렇게 대상을 나눠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총리. 네. 자료 봐주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부자 감세를 추진해서 2023년부터 매년 13조씩 5년간 총 64조 이상 세수가 쪼그라든다는 분석 보이시죠? 네. 여기에 금투세 폐지로 1년에 얼마씩 감사합니까? 금투세의 경우에는 지금 일단 1.5조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연간 8천억씩 네. 5년간 총 4조가 넘고요. 잘못 계산하신 거고요. 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축소로 얼마 세수감이 이어지죠? 그거는 뭐 추정에 따라 다릅니다. 아마 네. 의원님은 7천억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거보다 작게 보고 있습니다. 네. 1조 9천억 세수감이 이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경기가 좋지 못해서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소수 기득권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만 버티자는 식의 정책에 국민이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파탄 지경에 이른 경제 재정 정책 기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하여튼 걱정하시는 세수 부분의 부족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자 감세를 계속하면 세수 펑크가 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부자 감세란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그 정책 목적은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감세이거나 아니면 민생을 위한 감세이거나 투자를 위한 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수 펑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수십 조씩. 금융권들의 태형건설 관련 대출 보증 등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얼마입니까? 익스포저 부분이 아까 보니까 4.4조, PF 익스포저는 한 4조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은 협력건까지 하면 훨씬 많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 태형건설 사태가 건설업 부도 도미노의 금융위기 도화선이라고 보입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 제대로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까? 지금이라도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해야 하지 않나요? 워크아웃이 제대로 되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그게 어떤 결과가 됐던 간에 저희가 금융시장의 안정과 그다음에 협력업체, 그다음에 분양자, 그다음에 국가 전체의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따라서 가는 것이 그게 결국은 구조조정의 원칙입니다. 네.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매우 약하게 들립니다. 자료 봐주시죠. 네. 윤석열 정권에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하느니 유동성 공급 대책을 얼마나 많이 내놨는지 아시죠? 아시죠? 네.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 50조 플러스 알파 대책에다가 한국은행도 금리로 돈줄을 재면서 한쪽에선 돈을 풀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적격 담보증권 확대 등 42조 5천억 유동성 지원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5대 금융지주를 동원한 95조 유동성 지원 계획에 작년 9.16 대책으로 50조 플러스 알파를 85조까지 확대했었어요. 윤 정부가 지금까지 부동산 PF 지원 계획으로 발표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표에 있습니다. 네. 자료를 정확하게 봐주시죠. 무려 222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 계획은 이랬었는데 지원된 금액은 알고 계세요? 네, 의원님 이걸 지원이라고 말씀을 이 하시니까 중에서 얼마가 나갔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나갔죠? 이 중에서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조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저 중에서 한 20조 정도 실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태형건설 하나 못 막았으면 그동안 잘못된 대책들만 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태형건설이나 어떤 특정 건설회사를 지원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이거는 막았잖아요. 아니요, 이건 앞으로 줄줄이 줄도산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거 막을 자신 있어요? 저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걸 태형건설의 지금 상황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연명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태형건설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거는 그렇게 뭐 전망이 더 많습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건설사들 줄줄이 줄도산 날 것이다. 지금 협력업체만 해도 1000개가 훨씬 넘잖아요. 그 업체들만 해도 얼마나 큰 그 부도가 예상돼 있는 겁니까? 그 그렇게 부분에 안이하게 대해서는 저희가 만전을 대처하시니까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필요시에는 부동산 PF 추가 확대하겠다. 유동성 공급 추가 확대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 돈을 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 안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서 위에서 인프라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회사나 특정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원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그 부실한 그런 기업이나 업체를 아니면 부실한 PF를 갖다가 연명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R&D 예산 2조 깎고 지방교부세 23조 깎으면서 부동산 PF에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꼬라박으려고? 그 R&D에는 재정 지원 자금이고요. 이거는 금융 자금이기 때문에 같은 성격으로 비교하시는 거는 제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원에는 악착같이 돈을 대거로 투입하면서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살리거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은 도대체 얼마나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222조씩 계획 세워가지고 재벌들은 지원하면서 서민들이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까? 네, 하여튼 뭐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네,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22조 저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 안에는 결국 저 숫자 때문에 여기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그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렇게 분류해 가지고 대기업과 아니다 그렇게 대상을 나눠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